안녕하세요. 고수 송재호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뭐 최근 시장 흐름, 네, 일단 코스피는 계속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이 좀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도 네, 하락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하지만 좀 일부 이제 그 종목들이 좀 주도하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기다리다 보면 또 여러분들 차례가 올 것으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음, 네, 오늘 관련해서 또 주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는 네, 다시 하반기 주식은 모빌리티다. 시즌2라고 제가 정했고요. 제가 시리즈로 좀 재밌게 그래도 또 흥미롭게 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그 시즌 1은 제가 지난주에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저는 이제 그 관련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모든 산업이 이 모빌리티, 이 전장의 전기차 중심으로 자율주행까지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산업군이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하게 되어 있을 걸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장으로 이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전기차를 통해서 그동안 스마트폰 통해서 전 세계 그 산업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뭐 보시게 되면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 기반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이 주도해서 간습니다. 거기에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맞춰서 본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T 플랫폼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 네,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번에 이제 시즌 2로 네, 좀 넘어와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한번 화면을 보고 쭉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시즌 1에 관련해서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말씀드린 가격 이상으로 일주일 만에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삼성 SDI도 좋은 흐름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추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하신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이제 체크해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온 만큼 상당히 컸습니다. 상당히 지금 100%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덕사운 뇌록스도 관련해서도 이런 산업 단위 상당히 컸죠. 올려드린 그 관련해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바퀴 달린다 바퀴 달린 거 투자하자 지금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흐름상으로 다뭐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계속 함께 하신다면 또 그래도 하나하나 기업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네, 시장 이야기를 또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당히 그 매수하는 쪽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매도하는 쪽은 또 조정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이 이전에는 이제 선물에 따라서 약간 프로그램도 매수 매도의 그런 연동을 갖지만 딱 세팅해놓고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딱 세팅해놓고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오늘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고 아니면 올려야 되겠다 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장부터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동되는 부분이 딱 있거든요. 미국장하고도 연동해서 이어진 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어제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테슬라가 좀 강했거든요. 테슬라가 5.2 그리고 이 포드 포드 쪽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침에 그 유료방에서도 이제 포드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이 포드와 연결되는 회사가 제가 이업 전에 이제 바퀴 달는 거 투자하자고 하고 이제 모빌리티에서 언급했던 게 SK 이노베이션이죠. 포드하고 연결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배터리 공장을 합작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포드가 어제도 한 흐름에서 3%대 3.4% 올라왔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우호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올라온 쪽이 이쪽에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반도체가 1.75%,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올라왔죠. 2%.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올라왔는데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은행주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바이오 업종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딱 그 성장주의 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운용하는 펀드사의 성장주 펀드 쪽이라 ETF 쪽이 좀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였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수급적으로 또 이어지는 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시장의 그 흐름만 지도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수급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수급하고 연결해서 한번 간략하게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올리면요. 일단 오늘 그 수급에서는 이제 오늘 카카오 쪽이 아침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외국인이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매도가 좀 포지션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서비스 업종에서 카카오 쪽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도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3천 카카오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 업종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3천 외국인이 3,250억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이 지금 1,365억을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이 그 주도했다기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서 올렸죠. 근데 어제 좀 이격이 벌어지면서 좀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이쪽이 어느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냐면 첫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그 쪽으로 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일단은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기전자부터 해서 LG전자부터 해서요. LG전자까지 해서 이쪽에 또 매수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갔고 기관들에서는 이제 금융투자가 이번에 연기금까지 동반해서 좀 물량이 변화가 있어서 종가상의 물량 변화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쪽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좀 많이 사는 쪽은 전기전자 쪽에 그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한 21선을 좀 안착하려고 하는 그리고 LG전자도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도한 물량이 이쪽으로 들어갔고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쪽이 철강 쪽이었습니다. 철강 쪽에 대해서 현대제철하고 포스코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현대제철, 포스코가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철강 그 가격이 그래도 안정적이다, 어떤 상승하는 흐름이다라고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돼서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동차하고 연결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동차 쪽이 많이 연결점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아침에는 자동차 쪽이 강했었죠. 미국의 자동차 쪽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해서 좀 들어온 점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일단 그 코나가 또 화재가 나왔다는 이야기 때문에 좀 상승폭을 대형주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단기적인 좀 이슈가 좀 연결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도 이제 상승을 그래도 다른 그 경쟁 업체들보다는 좀 마이너스로 좀 마감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이렇게 딱 간략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 매수가 강하게 돌았는데 오늘 다시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많이 시장이 좀 관련 수급이 좀 이어진 점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드론 쪽은 이제 2차 전지 쪽의 그 흐름이 들어가는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LNF 정도 흐름, 네,
LNF가 이제 IT 부품 관련해서 2차 전지단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수급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하신이 상당히 27%, 8%까지 부품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샤시 부분, 자동차 그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부각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탄력적으로 더 움직인 점이 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빠졌죠. 그래서 오늘 매도는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대해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았던 부분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뭐 진단 키트가 반등 나오고 여러 가지 진단 백신 개발 업체 치료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오면서 더 백신 보급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도리어 이제 단기간에 이제 이쪽에 어떻게 보면 호재거리가 되었지만, 도리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차익이 나와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코스닥 종목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는데, 그나마 이제 그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비중이 있는 종목들이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쪽에 종목들이 좀 잘 버텨주면서 지수 흐름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약세의 그 흐름에 있는 좀 그 종목들이 많았죠. 엔터주도 좀 차익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왜 이랬는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2,300억 정도를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예. 네,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또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의 흐름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시장에서는 그동안 뭐 실적하고 이 성장주들의 흐름이 그래도 이제 계속 주도해서 가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쪽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또 이어지는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IT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어떤 추세의 흐름을 좀 끌고 가다가 밀렸을 때 다른 쪽에서 좀 받아주고 수급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견조한 완만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다가 뭐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시점에, 그리고 자동차 같은 섹터군이 움직이는 시점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 전까지는 좀 완만한 좀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중요한 재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수 흐름 자체는 완만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에서 이제 확산으로 가는가 부분이 이제 중요한 완만하게 이어져 가는 흐름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한번 땡겼을 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코스닥도 지금 이 추세 흐름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미국도 그렇지만 뭐 일부 성장주들이 좀 올라오는 경우는 결국은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정책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10년물 국채금리가 1.499 정도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이고, 미국 선물도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아직까지 이 국채금리 부분, 2년물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최근 올라오다가 파월 연준 의장 발언하고 나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장중에도 하긴 계속 하는데, 2년물의 흐름이 일단 범위 내에서는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추가적인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눈여겨보는 쪽은 어제 뭐 월요일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대제철 철강 쪽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의 흐름이
밀렸다가 올랐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포스코도 있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탄력적일 수도 있다. 이게 현대차 그룹하고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 화신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있죠. 예, 성우 하이텍도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예, PHA는 좀 오늘 그 프로그램 그 매수가 들어온 쪽만 강하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성우 하이텍도 보니까 프로그램 쪽에 영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음, 쭉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다음에는 예, SK 이노베이션도 예, 흐름상으로는 이제 이런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일단 행보하고 나서 고개를 좀 들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예, 좀 들어오고 있죠. 네, 외국인 48만 주, 9만 주 기관이 33만 주 들어오고 있고 삼성 SDI도 외국인이 18,000주, 기관이 34,000주. 오늘은 SK 이노베이션 쪽에다가 많이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1선을 좀 안착하려고 하는 흐름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기관 쪽이 오늘 좀 더 많이 샀죠. 기관. 삼성전자도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왔습니다. 190만 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LG전자 쪽의 흐름을 관심이 보고 있고요. 저번에 그 제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20분 타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선. 다음 7월 달에 그 제프 베조스가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멀리 가는 건 아닙니다. 딱 상공에서 한 몇 분 정도 그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좀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복귀하지만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민간이 주도하는 쪽은 처음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향후 이런 부분은 우주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발판을 열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이 AP성은 또 올라오고 있죠. 네,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어, 첫 번째 제가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탄력적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간 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좀 보니까 세종공업도 연결점이 있는 종목인데 거래도 실리면서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 네,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LG전자,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왜, 모바일 어떤 휴대폰 사업부를 접고, 그 어떤 그동안 어떤 쭉 같이 했던 사업이잖아요. 쪼콜리폰으로 저도 상당히 유명했던 회사인데 그만큼 버리고 싶지 않았던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이 전장 사업부에 대해서 주력하는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먹거리는 이 이 산업 쪽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LG전자의 그 수뇌부는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시간이 갈수록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수익이 확대되는 쪽은 이제 어, 그 전장 사업부라는 것을 확실히 알죠. LG전자도 가전 파는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가전을 아무리 잘 팔아도 거기에 한계점이 있고 에어컨을 아무리 많이 잘 팔아도 네, 거기에 한계가 있죠. 이익 내는 부분에 아무리 잘 팔려도.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새로운 그 성장 산업에 있어서 이 전장 사업부를 이게 접목해서 나간다면 상당히 이제 확장성이 큰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가전 사업부처럼 새롭게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바일 어떤 전장 사업부를 하나 더 장착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체는 이전처럼 뭐 다음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모체였잖아요. 근데 다음에서는 광고료만 받고 이익이 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 카카오라는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사용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씩 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그 쇼핑, 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또 은행, 이런 여러 다양한 어떤 서비스, 이커머스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을 접목시킬 때마다 어떤 캐파가 늘어난 거죠. 성장하는 매출처가 하나 생기고 더 그러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LG전자도 이 전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이쪽은
세계 시장의 그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뭐, 그 전장 사부에 대해서는 한 대를 팔더라도 비싸야 3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400만 원 대중화된. 근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금액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이쪽에 성장 산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카카오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놓고 네이버하고 지금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흐름에서 딱 보게 되면 좀 비슷한 점이 이런 구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구간에서 행보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모멘텀이 되면서 이런 흐름이 좀 그 이어졌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이렇게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다시 노리는 후보 종목으로 또 LG전자가 나중에는 또 이어질 수 있겠죠. 물론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수렴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21선이 15만 5,500원이니까 15만 5,500원 구간이죠. 예. 이 구간이니까 한 15만 원 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21선이 다시 체크하면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 네.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지 흐름을 받고 20선 받고 지지받고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깨더라도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하루 이때 한번 깨졌다가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이제 외국인이 47만 주 정도 사고 기관도 한 19만 주 정도 샀거든요. 일단 수급적으로도 거래량은 이제 다른 때보다는 이제 좀 더 한 100%더 증가하는 흐름. 이런 흐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행보도 많이 했고 올라온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카카오에서 보듯이 바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또 정고점 부분에서 행보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이제 19만 원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좀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죠. 내용 측면에서 한번 돌아가서 잠깐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도 좋다는 그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제 리포트가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TV 쪽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자 가전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2분기에도 한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좀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추정하는 부분이 한 1조 한 초반대 1,000억 정도 수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OLED 쪽이 지금 핫하죠. 워낙 그 주도권을 OLED TV를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 통해서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지금 LG 쪽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은 이제 하반기 가동이 돌아가는데 수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뭐 이렇게 LG에서 일단 패널을 공급받아서 만든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처럼 지금 OLED 시장에 만약에 삼성이 뛰어든다면 상당히 캐파가 커지게 되겠죠. OLED 시장이.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 실적의 흐름을 좀 이어줄 수 있다. OLED TV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은 이 모빌리티 사업이죠.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번에도 오스트리아 관련한 조명 회사를 또 인수를 했고 또 LG 마그나 이 파워 트레인 관련해서 또 출범을 했습니다. 네,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가시권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수를 한 이유는 결국은 지금 그 SL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ED 조명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LED 쪽은 이제 고가 제품들을 많이 그 형성되고 있죠. 전구는 싼데 LED 제품은 비싸잖아요. 고급 차량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차량들이 LED 쪽으로 넘어간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도
네, 조명 회사를 인수를 하고 또 이번에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수주 증가가 전망된다. 예, 그런 부분이고 그동안 적자 사업이었던 네,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했다는 점. 어, 향후에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LG 그룹 내에서 배터리 만들죠. 예, 디스플레이 만들죠. OLED. 제가 OLED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이제 전장에 자동차에 이제 앞으로는 LCD가 아닌 OLED로 들어가겠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OLED는. 그래서 전력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선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운전자 중심의 디스플레이지만 향후에는 보조석까지 딱 디스플레이가 딱 확장되는 다양한 모양의 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휘어져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플렉서블 관련된 디스플레이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LG 이노텍 오늘 좀 강했습니다. 왜냐면 애플 아이폰에 대한 이슈도 있고 차후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LG 이노텍을 통해서 이런 카메라 쪽이랑 센서 모듈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기에 시너지를 맞추기 위해서 LG그룹이 LG전자가 여기에 맞춰서 계속 이어서 갈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 창출은 결국은 전기자율 OEM 방식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밸류상 높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실적이 잘 나오거나 이 성장성을 통해서 밸류를 퍼를 기준으로 높여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을 높인다면 그때 이제 목표가를 높여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결점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다. 아까 다 말했던 부분을 다 여기에 아래까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부분은 이제 뭐 목표가 23만 원 정도 6개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후에 그 미리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놓는다 해서 갈 수도 있고 바로 가기보다는 나중에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더 가면 이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치하죠. 첫 번째 종목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중소형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BH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부분은 이제 애플 아이폰이 8월 13일 정도에 출시한다는 점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이 많이 팔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동사가 공급하는 모델이 저가 모델이 있었고 고가 모델이 있었는데 이 고가 모델이 많이 이쪽 팔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가 쪽이 팔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가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올리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좋지 못했지만 올해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이 새로운 디스플레이 고가 모델의 디스플레이 OLED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단가가 높은 이 RF PCB에 대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전장용 관련해서 이제 PCB도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이 회사에 좀 중요한 성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결국은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뭐 PCB 제품들이 많이 배터리 쪽하고 연결돼서 많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전장이 많은 소요되는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BH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일단은 이제 올라온 경우는 바로 이 200일선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빠르게 단기적으로 이제 다음 8월 달에 아이폰 출시가 있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돌파를 못 한다면 밀릴 경우에는 밀렸을 때 또 관심 있게 21선 부근이나 이런 데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하단에 대해서는 전략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흐름상.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아래쪽에서 이제 봐야 되고 돌파하면 이쪽에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저항이 오면 2만 원 한 중반대 구간에서는 또 1차 저항이 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중소형 관련해서 이제 그 BH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내용 측면에서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폰 지금 기존 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진 부분인데 3분기부터는 이제 새로운 아이폰을 공급하는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체크를 해드려 보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새롭게 그 추가하는 부분이 신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전장에 들어가는 그 부분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PCB, FPCB 관련해서 매출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그 증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공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투자 이야기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단기에 보기보다는 뭐 200일선을 넘어가면 단기겠지만 시설 투자 자금에 대한 이야기였었거든요. 이번에 500억을 투자해서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시대를 대응한 생산 시설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이제 IT, OLED 스마트폰에 그 투자하는 라인이 있고 향후에는 이제 그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또 PCB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500억을 좀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투자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향후에 이 종목은 이 IT 스마트폰도 있지만 향후에는 상당히 이 전장 쪽에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결국은 전장 쪽을 일단은 8월 달에 그 새롭게 출시하는 아이폰에 대한 수혜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용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또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이 이제 200%대 어떤 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올해도 있지만 내년은 더 기대되겠죠.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뭐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행보하고 추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삼성전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파동이 좀 짧아지고 있죠. 짧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 가기는 좀 그런 어떤 가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동안 IT 우려감이 컸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만에서 이제 메모리 그 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기업들이 그 물량을 또 축소하고 그런 이슈가 나온 부분. 그래서 IT 쪽에 그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온 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좀 가지고 볼 수가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급적으로 일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이 종목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제 하단에 내렸겠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이 추세선에서 벗어난 시점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좀 탄력적으로 다시 움직이겠죠. 전반적으로 그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그때부터 같이 동조화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볼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최근 이 하단에 있는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내려오더라 이 가격은 또 지켜줘야 하는 흐름이고 올라온다면 추세적으로 다시 파동을 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오다가 이제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가는 보통 이제 천천히 올라가다 나중에 시세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차 저항 올라가게 되면 이제 20만 원 부분에서 이제 저항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흐름이 좀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어떤 수렴 과정을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에서는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도 있죠. 카메라 모듈하고 MLCC가 가장 매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좁쌀 모양의 이 모양입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손가락으로 딱 폈을 때 다양한 크기죠. 이게 이제 IT부터 부품주에 다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꼭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에도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몇천 개 들어간다면, 2천 개 들어간다면 전장용에는 더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전장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LCC 관련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여러 우려감도 있지만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좀 상회한다는 그 부분이 중요한 리포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쭉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우려감 때문에 이제 실적은 좋은데 우려감 때문에 내려왔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삼성이 플래그십 모델, 고가 모델이 잘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모듈 관련해서 이제 갤럭시 LH 저가 모델에도 좀 물량을 좀 주고 있다는 점이 여기에 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그 노트북이라든지 5G 이런 TV 대형화에 따른 고사양에 들어가는 이 MLCC 수요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경쟁사가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그 법인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고부가 가치 비메모리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PCB 가격 인상 효과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메모리에 들어가는 기판이 많이 부족하면서 시장에서 뉴스에서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수혜가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은 이제 향후에는 이 전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좌하는 부분입니다. 내용 측면 또 말씀드리고요. 과도한 우려는 이제 매수 기회라는 점이 특징적이죠. 이렇게 좀 우려감이 있을 때 조정이 났을 때 또 좋은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좀 우려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고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정이 나왔던 점.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의 그 재고를 보니까 상당히 재고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재고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품주는 부품 관련해서는 또 확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시적으로 이런 그 우려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고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부분은 이제 2분기하고 6월달 기점으로 이제 저점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일단 대만도 그렇고 이제 일본에 있는 이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이 물량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번 내용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드려봤고요.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반기 주식은 모빌리티다 시즌2로 여러분께 만나뵙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